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각자의 인연과 사랑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들 준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숫자를 세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100일, 48년을 함께 살았던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그렇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들 방문을 열어보곤 하는데 텅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며느리 미경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이 그릇을 닦는 손놀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에휴. 며느리가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함께 있는 게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25년을 한 집에 살았지만 정작 둘이서만 남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사롭게 쏟아졌지만 집안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문화센터 수강 신청서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프로그램 한대요. 실버 합창단이랑 서예반도 있고요. 어머님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 나이에 무슨 배움이야. 그냥 집에 있을래. 며느리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수강 신청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실버 합창단. 젊었을 때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었지.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노래방이나 다니냐고 핀잔을 주셨거든요. 그때 나도 이렇게 힘들었을까? 며느리도 지금 나처럼 숨이 막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들이 죽은 지 겨우 100일밖에 안 됐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밥상에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가운데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덩그러니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그래.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는지 반찬만 이리저리 옮기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 만 것 같았지만 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누운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70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외로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아들도 없고 남편도 10년 전에 먼저 갔는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며느리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들리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 사진 취미반? 그게 재미있을까?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혼자 남아서 외로운 거겠지. 남편 잃은 여자가 어떤 마음인지 나도 아니까. 그날 오후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동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며느리가 나간 후 저도 모르게
아까 그 수강 신청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실버 합창단 모집,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오디션은 없고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번 가볼까? 그냥 구경만이라도. 하지만 곧 신청서를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68살 먹은 노인네가 무슨 합창단이냐? 사람들이 웃을 게 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장 갔다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약과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가 약과를 상위에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과 한 개를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집에 둘만 남았구나. 며느리랑 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며느리 방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며느리도 잠을 못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나 어떡하면 좋니?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아서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을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며느리도 저를 싫어할 텐데. 다음 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실버 합창단 첫 수업 날. 아침부터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문화센터 좀 다녀올게요. 사진반 체험 수업 있대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며느리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0분. 합창단 시작까지 20분 남았습니다. 한번 가볼까? 아니야, 괜히 창피만 당할 텐데.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거울 속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넌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해봤니? 가슴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문화센터까지 걸어가는 10분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합창단이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3층 음악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말고 다시 내렸습니다. 돌아갈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키가 큰 남자분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70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이 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숙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박정숙 선생님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리는 아무데나 편한 곳에 앉으시면 돼요. 실내로 들어서니 1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대 이스메를 연습해 볼까요? 새로 오신 정숙 선생님께는 악보를 드릴게요. 민수 선생님이 제 앞으로 다가와 악보를 건네주셨습니다. 손이 스칠 때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야, 이 느낌은.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사람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악보만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선생님,
천천히 따라 불러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민수 선생님이 제 옆에 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늘게, 아주 가늘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대 있음에 내 하루가 빛이 납니다. 50년 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의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정숙 선생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민수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나 오늘 노래를 불렀어. 50년 만에.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며느리의 얼굴도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사진 취미반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가보려고요. 그래, 좋겠구나. 서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뭔가 작은 비밀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 수업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마이너스 민수 올림. 심장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람. 민수 선생님은 그냥 친절한 분일 뿐이야. 하지만 문자를 지우지 못하고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합창 연습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이것저것 꺼내 입어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수가. 그냥 합창 연습 가는 건데. 하지만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 선생님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셨네요. 이번 주도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민수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정숙 선생님,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네. 아, 저는 부담 갖지 마세요. 합창단 멤버들하고 가끔 차 마시러 가거든요. 오늘은 다들 바빠서 우리 둘뿐이지만요. 거절해야 하나? 아니면 가도 괜찮을까? 좋아요. 입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마주 앉은 민수 선생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혼자 사세요?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아들이 100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민수 선생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어요.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노래 부르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요. 민수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가족 이야기, 앞으로의 꿈. 이렇게 편하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숙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합창단에 정말 필요해요.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집 앞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정장을 입은 신사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미경아. 우리는 서로를 멀뚱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옆에 남자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미경 씨와 사진 취미반에서 알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각자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시선이 계속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구나.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민수 선생님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문자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복잡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죽은 지 겨우 몇 달 됐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속 설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좋았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도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두 여자가 같은 밤, 같은 집에서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 공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경아.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도 제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설렘.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 선생님, 오늘 시간 되시면 공원에서 산책 어떠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거절해야 할까? 아니면 나가볼까? 며느리는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으니 혼자 집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뵐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한 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한 것도 싫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정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70 가까운 할머니가.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민수 선생님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따라 천천히. 민수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걸음걸이가 모든 게 편안했습니다. 정숙 선생님은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그냥 남들처럼요. 결혼하고 시집살이하고 아들 키우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도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게 여자의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민수 선생님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정숙 선생님을 위해 사셔도 돼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미경이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난번에 봤던 재현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말로. 미경이 너는? 저는. 그게. 재현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번에 뵀었죠. 미경 씨랑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민수 선생님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수라고 합니다. 정숙 선생님 합창단 지휘자예요. 네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갈게요, 어머님. 며느리가 황급히 인사하고 재현 씨와 함께 떠났습니다. 저도 민수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도 나를 봤어.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분이 누구세요? 합창단 선생님이야. 너는? 그 남자분은? 사진반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또 침묵.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저 잘못했어요. 준혁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들 죽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좀 우습지 않아요? 뭐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래.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또 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며느리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분이 좋으세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글쎄, 좋긴 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니? 우리 나이에. 왜 안 돼요? 어머님도 행복하실 자격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이 좋으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죄책감이 들어요. 준혁이한테 미안하고. 두 사람은 거실벽에 걸린 준혁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남편의 얼굴. 미경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25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지.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봐준 적이 없었어. 내가 시집살이 할 때 힘들었던 것처럼 너도 그랬을 텐데. 미안해.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서운 시어머니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외롭고 힘드셨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앞으로 솔직하게 지내요. 서로한테. 그래. 그러자.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선생님과 재현 씨 이야기도 했고 준혁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솔직한 대화들. 어머님은 민수 선생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같아.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재현 씨도 그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준혁이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혁이가 너한테 잘못했지. 내가 그 애를 그렇게 키웠어. 엄마 말만 들으라고 아내 말은 안 들어도 된다고. 미안하다, 미경아. 어머님. 둘은 또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 선생님과 재현 씨는 각각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와 며느리는 답장하기를 망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계속 만나도 될까요? 민수 선생님이랑 재현 씨요. 글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행복해도 되겠지. 아니면 안 되는 걸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와 며느리는 민수 선생님, 재현 씨와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합창 연습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두 할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박 씨 말이야, 남편도 있고 아들도 죽었는데 벌써 남자를 만나? 그러게 말이야. 요즘 노인네들 참 염치가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 선생님도 참 그런 여자한테 왜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역시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래, 미경아? 오늘 친구 경희를 만났는데요. 경희가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한대요.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냐고.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잘못한 걸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이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의 영정사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니? 엄마가 나쁜 엄마지? 옆에서 며느리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저를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저는 민수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정숙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아들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정숙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 그냥 이만 끊을게요. 선생님 좋은 분 만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방에서 며느리도 재현 씨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현 씨, 미안해요. 저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두 여자가 같은 시간,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가보니 며느리가 준혁이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 안 오세요? 너도 그렇구나.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혁이의 웃는 얼굴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무슨 말이니? 준혁이가 우리가 이렇게 슬프게 사는 걸 원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준혁이랑 결혼하고
25년을 살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제 꿈이 뭔지,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현 씨는 달라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요. 제가 예쁘다고, 제가 소중하다고 말해줘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아.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과부가 무슨 사랑이냐고.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냐고. 저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아. 나도 똑같아. 민수 선생님 만나면 마음이 편해. 평생을 억눌려 살았는데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어. 어머님. 근데 사람들이 뭐래.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염치 없다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 같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며느리가 준혁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근데 나도 행복하고 싶어. 저도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미안해. 근데 엄마도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두 사람은 준혁이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구나. 저는 재현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며느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나도 민수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어머님,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니.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오후 민수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 선생님, 어제 전화 듣고 잠을 못 잤어요. 선생님이 힘드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기다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에서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재현 씨가 문자 보냈어요. 기다리겠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 선생님께 답장을 하지 못한 채 매일 그 문자만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현 씨의 문자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선생님, 어떻게? 정숙 선생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잠깐 시간 되시나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다가 민수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경 씨 맞죠? 저번에 공원에서 뵀었는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선생님, 당신의 인생도 소중해요. 아드님을 잃은 슬픔, 그 마음 저도 조금은 알아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도 5년 동안 혼자 죽은 듯이 살았어요. 민수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슬프게만 사는 게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내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을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숙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드님은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민수 선생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정숙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처음 뵀을 때부터 선생님 눈빛에서 숨겨진 외로움을 봤어요. 제가 선생님 곁에 있어도 될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선생님,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재현 씨였습니다. 미경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4명이 됐습니다. 재현 씨가 며느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전화 받고 많이 생각했어요. 미경 씨가 힘드신 거 알아요. 주변 시선도 부담스럽고 돌아가신 남편분께 죄송하기도 하시겠죠. 재현 씨, 하지만 미경 씨, 과거에 묶여 사는 것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미경 씨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미경 씨를 정말 좋아해요. 미경 씨가 웃을 때, 사진 찍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제가 미경 씨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재현 씨가 좋아요. 근데 준혁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민수 선생님이 좋아요. 근데 아들한테, 세상한테 너무 죄송해요. 4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미경 씨, 2분 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2분 자신을 위해 사셔도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재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가 뭐래도 2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수 선생님과 재현 씨는 한참을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기다릴게요. 문이 닫히고 저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2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준혁이의 영정이 있는 작은 제단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2사람은 준혁이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말씀 좀 들어봐.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이야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잘못했어. 너를 너무 내 방식대로만 키웠어. 아내 말은 안 들어도 된다고, 엄마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경이한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어. 다 엄마 잘못이야. 미경아,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며느리가 준혁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근데 나 단 한 번도 진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넌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어.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한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어. 근데 너한테서는 그걸 한 번도 받지 못했어.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준혁아, 너도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평생 나를 죽이고 살았던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평생 그렇게 사셨죠? 그래. 나도 시집 와서 평생 나를 죽이고 살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냥 며느리로, 엄마로, 할머니로만 살았지.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준혁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지만 나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재현 씨를 만나고 싶어. 그 사람은 날 한 사람으로 봐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 선생님은 엄마를 있는 그대로 봐줘. 엄마도 사랑받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그래, 미경아. 우리 그렇게 하자. 준혁이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준혁아,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편히 쉬어. 준혁아,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재현 씨한테 문자 보낼게요. 나도 민수 선생님께 보낼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문자를 썼습니다. 선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재현 씨 미안했어요. 저도 재현 씨를 만나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민수 선생님, 정숙 선생님, 정말 기뻐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현 씨, 미경 씨, 감사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해냈어요. 그래, 미경아. 우리 용기 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굳은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은 실버 합창단 첫 공연 날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한 무대를 드디어 선보이는 날입니다. 어머님, 옷 입으세요. 늦겠어요.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옷장에서 새로 산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민수 선생님이 이 색깔이 잘 어울린다고 해서 며느리와 함께 샀던 옷입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오늘 재현 씨와 함께 사진전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너도 예쁘구나, 미경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공연 끝나고 저녁은 4명이서 같이 먹어요. 민수 선생님이랑 재현 씨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 좋지. 요즘 우리는 가끔 4명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 선생님과 재현 씨는 서로 잘 통했고 우리 넷은 편안한 친구가 됐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긴장되시죠? 민수 선생님이 제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네, 떨려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잘하실 거예요.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늦었잖아요. 민수 선생님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객석을 살짝 들여다보니 며느리와 재현 씨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대 있음에 내 하루가 빛이 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됐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민수 선생님이 지휘봉을 흔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격려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내가 나를 밀어줘서 여기까지 왔어.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 해냈어. 무대에서 내려오니 며느리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재현 씨도 웃으며 축하해 주셨고 민수 선생님도 제 옆에 섰습니다. 정숙 선생님 최고였어요. 4명이서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어때요? 날씨도 좋고. 재현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도 가시죠? 그래, 가자.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밥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와 며느리는 준혁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손에 하얀 국화 한 다발씩 들고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엄마 행복해. 민수 선생님이랑 합창단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평생 너한테 잘못했어. 너를 내 방식대로만 키웠지. 근데 이제 알겠어.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며느리도 준혁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도 왔어. 요즘 나 사진도 배우고 재현 씨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있어.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혁아, 너도 이제 편히 쉬어.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 테니까. 어머님이랑 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서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가족 말이야. 저와 며느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랑 미경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미안하다. 준혁아,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일어서서 묘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잘 있어. 산을 내려오는 길,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미경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 선생님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숙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준혁이 묘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러셨구나. 힘드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며느리도 재현 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길 잘했어. 이제 언제든지 민수 선생님을 볼 수 있잖아.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에 민수 선생님이랑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 하셨죠? 응, 합창단 단원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좋겠다. 저희도 다음 주에 강원도 가요. 재현 씨가 예쁜 곳 안다고 했어요. 그래, 사진 많이 찍어와. 당연하죠. 어머님도 제주도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알았어. 두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식탁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너도 그래, 미경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셔서 저도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밀어줬잖아. 우리 서로 도운 거죠. 저녁을 먹고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로. 나야말로 고마워, 미경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방에 갇혀서 울고만 있었을 거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민수 선생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대요. 공원 산책 어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좋아요. 오전 10시에 만나요. 며느리 핸드폰에서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재현 씨가 내일 점심 같이 먹자대요. 그래, 좋겠네. 두 사람은 각자 행복한 표정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수가, 넌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다시 사랑을 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행복해질 줄은. 며느리 방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아직 안 잤나 봅니다.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재현 씨랑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에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예쁘다, 미경아. 정말 행복해 보여. 어머님도 민수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난주 합창단 공연 후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선생님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게 웃으시네요. 이 사진 인화해서 거실에 걸어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행복한 기억은 보이는 곳에 둬야 해요. 두 사람은 한참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자기 전에 차 한잔 할래요? 좋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이 묘에 가서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이제는 진짜로 앞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자, 미경아.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미경아. 두 여자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아직 인생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 미경아.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평생 혼자일 줄 알았는데 사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둘이나.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을.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의 봄이